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김태현 회장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55세의 김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냉정함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의 책상 위에는 각종 계약서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식 차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건넸어요. 그녀는 김 회장과 함께 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까다로운 성격은 업계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김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아침 8시에 이사회 자료 준비해놓고. 비서가 나간 후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했어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김 회장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세단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갈 때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김 회장을 맞이한 건 10년 넘게 함께해온 이미정 가정부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김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자상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나요? 이미정이 현관에서 김 회장의 코트를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피곤하니 그냥 올라가겠어. 김 회장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차갑고 간결했어요. 그는 이미정과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고용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회장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이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어떠신지요? 이순자 어머님 말씀이에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하시던가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발걸음이 계단 중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순자. 그 이름이 마치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어요. 시간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계단 난간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의 심장은 갑자기 빨라진 박동으로 인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들을 도왔던 한 여인의 따뜻한 손길.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아팠기에 김 회장은 성공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렸던 것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미정이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본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넘게 함께 지내오면서 이렇게 동요하는 김 회장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이순자라고 했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막을 걸어온 사람처럼 거칠었어요. 이미정은 김 회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김 회장이 왜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순자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미정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마치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가 단순한 가정부로만 여겼던 이 여인이 바로 그 이순자의 딸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김 회장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15살이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이순자 아주머니, 그분의 딸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다. 그냥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아서. 김 회장은 황급히 변명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미정은 아래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침대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김 회장은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옷을 수선해서 생계를 도왔어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의 철공소에 큰 화재가 났고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지인의 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되어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은 집을 잃었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순자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그녀는 김 회장네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이순자의 따뜻한 말과 함께 김 회장네 가족은 임시로 그녀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순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김 회장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고 매일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어요. 특히 어린 김 회장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고 따뜻한 옷을 챙겨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매일 밤 한숨을 내쉬며 언제까지 이런 신세를 져야 하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가족들을 깨워 짐을 쌌어요. 우리는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이순자 씨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린 김 회장은 이순자 아주머니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면서 김 회장은 잠든 이순자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서두르는 바람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다만 작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죠.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마치 지진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깊은 다크서클과 헬쑥해진 얼굴이 어젯밤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면도를 하는 손도 미세하게 떨렸고 넥타이를 매는 것조차 평소보다 몇 배나 어려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이미정이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네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미정의 세심한 배려가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 그는 이미정을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물을 따라주는 손길, 반찬을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혹시 그녀에게서 이순자 아주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 고맙다. 김 회장의 대답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미정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김 회장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미정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는 모습, 밑반찬을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는 손길, 모든 것이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순자 아주머니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이었을까요? 가정부님,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미정 씨,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정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가족이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도우며 사셨거든요.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집에만 계시지만 여전히 마음씨가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회장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 모든 설명이 그의 기억 속 이순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녀는 이런 분이었어요. 자신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항상 남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예전에 특별히 도우신 가정이 있나요? 김 회장의 질문에 이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많이요. 어머니께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특히 30년 전쯤에는 한 가정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대요. 김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나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었대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 많이 아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은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 그 어려웠던 시절, 이순자 아주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걸까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가족이 아무 말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이미정의 말에 김 회장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서둘러 짐을 싸며 떠났던 그날의 쓰라린 기억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그 가족을 걱정하셨어요. 특히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장님, 아침 식사는요? 하지만 김 회장은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운전기사도 평소와 다른 김 회장의 모습에 룸미러로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아침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차 안에서도 업무 관련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검토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빚에 쫓겨 집을 잃게 된 가족, 거리에서 막막함에 울고 있던 어린 자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따뜻한 손을 내민 이순자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 이순자가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맛까지도 기억이 났습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여러 차례 인터폰을 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던 김 회장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30년. 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왔습니다. 성공하면서 과거에 가난하고 초라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기억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운명이었을까요? 어린 김태현의 아버지 김병수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어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신뢰를 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 박영숙은 집에서 옷수선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겨울, 철공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모든 기계와 재료를 태워버렸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보상금으로는 피해를 다 메울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김병수가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되어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구들도 하나둘 채권자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김태현은 그때의 절망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밤새 울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것이 이순자였어요. 그 같은 동네에 살던 그녀는 김태현네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일단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 편히 계세요. 이순자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꺼이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이순자는 자신도 과부로서 딸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김태현 가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태현의 도시락을 따로 싸주었고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김태현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태연아,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이순자는 김태현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용품이 떨어지면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사주었고 겨울이 되자 따뜻한 점퍼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김병수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언제까지 이런 신세를 져야 하나?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나? 매일 밤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김병수는 어느 날 밤 가족들을 깨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이순자 씨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자존심도 없이 어떻게 사나.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고 어린 김태연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가족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김태연은 잠든 이순자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서두르는 바람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순자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김태연 올림. 어린 손글씨로 쓴 그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든 김 회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이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나? 네, 물론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다.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를 끊은 후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이었죠.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기억과 그리고 이순자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이제는 표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회사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꼼꼼히 검토했을 중요한 계약서들도 대충 넘기게 되었어요. 이사회 준비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임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비서들과 직원들은 김 회장의 이상한 모습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걱정했어요. 회장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맞아. 어제부터 계속 멍하니 계시더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평소 김 회장을 잘 아는 직원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항상 냉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던 김 회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후 5시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 준비를 했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이 있으신데 괜찮으신가요? 내일 아침 일정은 미뤄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김 회장의 대답에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김 회장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이순자를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꽃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만에 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정은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김 회장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이미정의 따뜻한 인사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김 회장은 이미정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이순자가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과 지금 이미정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정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미정 씨,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30년 전에 도우셨다는 그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의 질문에 이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 정도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들려주세요. 김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미정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그 가족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들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해주셨는데 이미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특히 그 집 아들을 정말 많이 아껴하셨어요. 15살 정도였는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자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가족이 갑자기 사라져 있었대요. 아무 말도 없이요. 다만 식탁 위에 작은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이미정의 말에 김 회장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새벽에 서둘러 써서 남긴 그 편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가끔 꺼내서 보시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시거든요. 이미정이 말했어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미정 씨,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네. 이미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김 회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30년 전 이순자 아주머니께 도움을 받았던 그 15살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김 회장의 고백에 이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이미정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지내온 김 회장이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하며 그리워했던 그 아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입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저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김 회장의 구체적인 기억들을 듣자 이미정은 그제야 믿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그 이야기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정말 그 태연이가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맞습니다. 김태연이 제 이름이에요. 이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동안 그렇게 걱정하시며 보고 싶어 하셨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지내온 김 회장이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하며 그리워했던 그 아이라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과거에 가난했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이미정은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갔어요. 이미정은 천천히 일어나서 김 회장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태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김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동안 그렇게 걱정하시며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거든요. 김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순자는 3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가서 인사드려요. 이미정이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두려웠어요. 이순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신을 용서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미정아, 이순자 아주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 번도 오빠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미정이 김 회장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미정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우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이 걱정되어서였거든요. 특히 태연 오빠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김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순자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주머니께 가볼까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김 회장이 이미정의 손을 막았어요. 갑자기 가서 놀라시면 어떡하죠? 아주머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먼저 아주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김 회장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선물은 나중에 하고 먼저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김 회장의 말에 이미정은 감동했어요. 평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던 김 회장이 이제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변하시니까 정말 좋아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날 밤 둘은 이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대화했어요.
이미정은 어머니의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김 회장은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태연 오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대요. 이미정이 말했어요. 뭔가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꿈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싶으셨대요. 김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순자는 정말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성공하게 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시고 싶으셨대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미정의 말을 들으며 김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그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순자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튿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이미정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연 오빠 잘 주무셨어요? 이미정의 자연스러운 호칭에 김 회장은 활짝 웃었습니다. 10년 넘게 회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오빠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진짜 형제자매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 김 회장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미정은 평소보다 더 풍성한 아침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잡채까지 김 회장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오빠 어머니께 언제 가실 건가요? 이미정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볼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김 회장의 목소리에도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께 미리 연락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가면 정말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먼저 전화해봐.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손님이 온다고만 해줘. 김 회장은 이순자가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이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 미정아.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따뜻했던 목소리가 그대로였거든요. 비록 나이가 들어 조금 쉰 듯 했지만 여전히 자상하고 온화한 톤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가 정말 특별한 분과 함께 집에 갈게요.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회장님이야? 이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이에요. 이미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옆에서 긴장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픈 날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주던 따뜻한 손길, 늦은 밤 공부하는 자신을 위해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던 모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신비스럽게 말하니? 우리 미정이가 이상하네. 이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소리에 김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에도 이순자는 이렇게 밝게 웃는 분이셨어요.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미정의 말에 이순자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뭔가 감이 오는 듯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몇 시쯤 올 거야? 3시쯤에 갈게요, 어머니. 그래, 그럼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은 후 이미정은 김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네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 회장은 시계를 보았어요.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죠. 회사에 가서 일을 좀 보고 올게. 아니다. 오늘은 회사에 안 가겠어. 너무 중요한 날이야. 김 회장이 말하자 이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넘게 지켜본 김 회장이 회사 일보다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오늘만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이게 중요해. 김 회장의 대답에 이미정은 그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예전에 김 회장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낙서를 하거나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10대 소년처럼 들뜨고 긴장되었어요.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이미정이 김 회장을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도 떨려. 30년 만에 재회잖아.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실까?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오빠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김 회장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미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지만 너무 긴장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어머니 앞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이미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 회장은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했어요. 넥타이도 다시 매고 머리도 다시 빗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순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요? 응.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지네. 정말 갈까? 김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도 안 돼요. 이미정은 김 회장의 팔을 살짝 잡으며 격려했어요. 차를 타고 이순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김 회장은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른 색깔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공원의 나무들도 길가의 꽃들도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요. 이미정이 말하며 차를 세웠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이순자가 정성스럽게 기른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집 전체에서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들어갈까? 네, 가요 오빠. 이미정이 김 회장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스킨십이 김 회장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현관 벨을 누르자 곧바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가 서둘러 나오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김 회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그 순간 김 회장과 이순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순자는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70대 후반의 연로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얇아진 머리카락에는 하얀 은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30년 전과 똑같이 온화했어요. 이순자의 눈이 김 회장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럴 수가. 설마.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 소년과 똑같았거든요. 특히 김 회장의 눈가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이순자 아주머니, 저예요. 김태연이에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연아, 정말 우리 태연이 맞니? 이순자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이가 들어 걸음이 불편해진 것 같았지만 김 회장을 향해 다가오는 그 모습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30년 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김 회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도 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무슨 죄송하다는 거니? 살아있어줘서 고마운데 뭐가 죄송해? 이순자가 김 회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나이가 들어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30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에 김 회장은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밤마다 꿈에서 너를 봤단다. 우리 태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혹시 어디서 아프거나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이순자의 말에 김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서 이순자를 꼭 안았어요. 마치 30년 전 그 어린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던 이미정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이미정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이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졸업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에서 이순자의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태연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어른이 다 됐는데. 이순자가 김 회장을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어색함도 섞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때의 어린 태연과 지금의 김 회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냥 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김 회장의 말에 이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3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래, 우리 태연이 미정이한테 들었는데 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과거가 부끄러워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분들을 잊고 살았어요. 이순자는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셨을 때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니. 특히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은 남의 신세 지는 걸 견디기 힘들어 하셨을 거야. 이순자의 말에 김 회장은 감동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만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이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다만 성공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랐어. 김 회장은 이순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연락 한 번 못 드리고,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바라셨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됐어. 지금 이렇게 찾아와 줬으면 됐잖니. 이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상했어요. 그런데 태연아, 혹시 결혼은 했니? 네, 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럼 정말 좋겠다.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니. 이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김 회장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잊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죠. 심지어 가족들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이순자는 김 회장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려웠던 어린 시절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지.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야. 이순자의 따뜻한 이해에 김 회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아주머니. 김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정이를 통해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순자는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듯 말했고 김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들었습니다. 이미정은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태연아, 너 어릴 때 내가 해준 된장찌개 기억하니? 물론이죠. 그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해줄까? 예전 그 맛 그대로 말이야. 정말요? 김 회장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환해졌어요. 이순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김 회장과 이미정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이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김 회장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김치전, 잡채, 갈비찜까지 어린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떠니? 맛이 예전 같니? 네, 정말 똑같아요. 아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맛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아주머니와 미정이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더 이상 남처럼 지내지 말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차갑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살고 싶어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약속에 이순자와 이미정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렸어요. 태연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걸 되찾은 거야. 이순자가 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이순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가족의 품에서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 회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어. 내일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다친 마음으로 살았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주머니, 이제 자주 뵐게요. 그리고 몸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태연아. 너도 몸 조심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집을 나서며 김 회장은 이순자와 이미정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순자가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요. 그날부터 김 회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인간적이 되었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순자와 이미정과의 관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정부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펼쳐진 운명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